안녕하세요. 비가 와서 기분이 어째요? 차분하니 괜찮죠? 네. 오늘 진도는 실무할 차례인가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다 했어요? 실무 쪽은 좀 이따 프린트 나올 거예요. 프린트본을 가지고 출처가 되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하시는데, 일단 목차를 실무 쪽은 앞부분은 필요가 없고 교재를 보시면 343페이지. 그러니까 앞부분은 공간정보관리법과 같이 공부하시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실무 쪽은 항목이 이 정도 됩니다. 전 시간에 공인중개사법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이 확인 설명서까지 해가지고 29개, 30개 정도.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 있죠. 요게 4개, 5개. 그러니까 법 2개에서 출제가 모의고사 보셨어요? 안 봤나? 34개 정도. 오늘 지금 정리할 내용이 6문제 정도인데, 6문제 나오는 것이 지금 분묘기지권이라고 있죠. 분묘기지권은 민법에서 지상권 할 때 배우실 거고, 중개실무시험에는 판례 내용도 나오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사법이 더 많이 나와요. 여기 한 파트이고, 그 다음에 공법에서 농지법 배우시면 농지 매매 계약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것이 농지 임대차 계약. 그 매년 반드시 나오는 부분 아닌데 항목을 좀 적어드리면, 그 다음에 민법 민사특별법에 배우시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 부동산 실명법도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매년 나오는 부분이 3문제인데 임대차 보호법이 있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각각 한 문제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한 문제,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한 문제 이렇게 나와요. 요건 반드시 하셔야 되고, 먼저 그 다음에 이제 경매 파트가 두 파트인데, 법원 경매에서는 오늘 프린트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제되는 부분이 법 조문 그대로 나오니까 경매는 나중에 자격을 취득하시고 실무하실 때 경매 공부를 꼭 하셔야 돼. 경기가 안 좋으면 부동산 경매 시장은 조금 더 낫고 일반 거래 시장은 안 되고 그렇죠. 경매 쪽이 한 파트인데 최근에 출제가 28회 때 하고 29회 때 나왔기 때문에 출제 경향이 이제 굳어진 거 이제 이게. 매년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매년 나오는 게 이제 앞에 14조에서 배우실 때 법인 14조 할 때 경매 대리 할 수 있다. 경매 대리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출제가 6문제 중에서 3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임대차 보호법 각각 한 문제하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해서 3문제. 그러니까 34개 정도 하고 37개 정도 유형이 잡혀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파트는 이 파트에서 나와요. 이 파트에서. 한 번씩은 민법의 내용이 민법 임대차 계약이 나오기도 하고 법정지상권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대부분 유형이 잡혀 있는 게 저 정도 하시면 돼요. 프린트물도 좀 이따가 요 정도에서 프린트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343페이지 분묘기지권부터 있죠. 책은 다 보실 필요 없어요. 실무 쪽은 출제 비용이 낮기 때문에 범위를 줄여가지고 일단 80점 내는 게 급하죠. 우리 과목은 80점 정도. 이번 모의고사 보니까 전체 공부하신 분들은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딱 좋은 문제예요. 거의 다 기출문제 지문이니까 뒷부분 보통 80점이 안 되는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조금 약한 부분이. 그래서 조금 더 다지시면 되고, 자, 제가 설명을 분묘기지권하고 넘겨보시면 345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있죠. 이 부분을 제가 연결해 설명드리고 교재를 한번 짚어봅시다. 자, 보세요. 자, 민법에서 지상권 할 때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에서 분묘기지권 배우신다, 그죠? 지상권을 아셔야만 분묘기지권이 조금 수월합니다. 지상권은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수목에 입단 기타 공작물을 뭐 하려고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럼 분묘기지권도
지상권의 유사하니까 내 땅이 아니고 타인 소유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 설치했으니까 이미 설치한 기존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상권의 유산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건이다. 분묘 기지권의 개념에서 그랬습니다. 내 땅이 아니고 타인 토지, 이게 전제가 되고 이미 설치한 기존 분묘를 뭐 하기 위해서 그 분묘를 소유한다 그 말은 잘 모시겠다 그 말이겠죠.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지상권이고 당연히 지상권의 유사한 물건이니까 분묘 기지권도 물건이다. 그러면 분묘 기지권이 성립 취득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예를 들면 갑 소유 토지 위에 을이 조상묘를 모시고 싶다. 그럼 무단으로 두면 안 되겠죠? 토지 소유자 갑을 찾아가서 부모님 묘를 좀 모시겠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승낙을 받으면 당연히 기지권은 성립 취득이 되고, 판례에서 나오는 것이 토지 소유자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두게 되면,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두게 되면 원칙 걸리시면 안 되죠. 근데 판례에서, 판례란 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이 장사 등에 관한 법이고,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되기 전 종전 판례에서는 법과는 달리 승낙 없이 설치한 경우에도 타인 토지지만 20년이란 기간 동안 평온 공연하게 기지 땅을 점유했다. 민법에서 배우시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 나면 시효 취득 요건이죠. 점유 시효 취득 요건을 갖췄어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이걸 묻게 되면 조금 혼돈이에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 주어지면 이게 점유하는 의사가 소유 의사입니까? 남의 땅을 전전해서 점유하는 것이 분묘 기지권이죠. 그렇지. 20년간 점유해버리면 이제 이거는 까먹고 판례 문문처럼 소유 의사로 추정한다. 민법으로 표현하면 자주 점유다. 어쨌든 타인 토지를 전전해서 점유하는 것이 분묘 기지권이기 때문에 소유 의사로 자주 점유가 아니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기지권,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을 판례에서 인정할 뿐이지 소유 의사로 추정한다, 자주 점유이다, 소유권 취득한다면 안 돼요. 그래서 판례에서는 좀 이따 배우시는 법하고 달리 승낙 없이 설치한 경우에도 권리를 주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실무에 나가시면 현장에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야 매매 계약을 중개할 때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갑 소유 토지 위에 갑이 조성묘를 모시고 있겠죠. 임야를 을에게 매매해서 팔아요. 매매 계약한 매수인이 현장에 나가보든지 안 나가보든지 어쨌든 임야 매매 계약서를 쓰는데 매매 목적물이 임야상에 토지 소유자 매도인 소유의 분묘가 남아있죠. 그 매매 계약할 때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 상에 있는 분묘 이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분묘 이전, 매매 목적물 상에 있는 분묘 이전에 대해서 아무런 특약 없이 임야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죠. 그러면 잔금을 주고 등기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야인 토지 소유권은 을에게 넘어왔지만 이 갑 소유 분묘는 기지권을 가지고 계속 소유할 것인가, 사용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했어요? 임야 매매 계약 중개할 때 분묘 이전 특약 없이 그냥 토지 소유권만 넘어가면 을 소유 토지의 갑에 대해서 분묘 기준을 줘요. 그 조상을 모시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현장 나가서 중개할 때 임야 매매 계약할 때 이 매수인의 목적이 임야를 개발하고 싶다. 뭐 묘목 사업 하려면 일단 깨끗하게 치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매수인이 법률 지식이 없으면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잔금 주고 등기 넘겨받으면 매도인 소유 부면 다 치워주겠지 하고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죠. 그러면 갑에게 분묘 기지권을 줘버리니까 이때는 특약을 넣어주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 매매 목적물 3 몇 번지 상의 분묘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상하기로 한다. 이상하지 않으면 계약은 조건 없이 해지하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상 같은 거. 그래서 기지권이 성립되는 것은 1. 승낙받아 설치하든지 2. 승낙 없이 설치해도 판례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시효 취득하든지 아니면 임야 매매 계약할 때 매매 목적물 상에 있는 매도인 소유 분묘 이전에 대해서 특약 없이 매매 이루어지면 기지권 준다. 이렇게 요 세 가지 경우가 기지권 성립되는 거예요. 이렇게
종전에 판례에서 성락 없이 20년간 점유했다 주장해서 시효치를 인정해버리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크게 피해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에서는 토지 소유자 성락 없이 설치한 것은 2001년도 이후입니다. 100년 지나도 권리 주장할 수가 없어. 이제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판례하고 법하고 다르죠 지금. 판례에 따르면 하면 시효취득을 인정한다. 장사법에 따르면 하면 성락 없이 나오면 뒤에 권리 주장 못해요. 그러면 장사 등에 관한 법에서 인정되는 분묘는 당연히 성락을 얻어 설치한 것만 권리를 주장해서 인정이 되지. 성락 없이 나오면 판례에서는 시효취득을 인정했지만 장사법인 현행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분묘 기지권은 성락받아 설치한 이미 설치한 분묘를 시효취득한 분묘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존 분묘를 소유할 목적이지 분묘가 설치되고 기지권 옆에 빈 땅에 마음대로 다른 분묘 둘 수 있다. 이미 설치한 기존 분묘만 소유할 목적이지 임의로 다른 분묘까지 둘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시험에 분묘 기지권은 판례가 몇 개 나오긴 하기 때문에 제가 죽어서 성락받아 설치했죠. 대신 주고 보기는 아깝잖아. 젊어가지고. 그건 내가 죽는 걸 하지 뭐. 성락 얻어 설치했죠. 개인 묘지 설치했다면 장사법에 따라 신고해요. 그러면 뒤에 배우자 죽겠죠. 그럼 여기 마음대로 둘 수 있다고? 못 둔다 그 말입니다. 기지권은 이미 설치한 것만 소유할 목적이면 다른 분묘 두고 싶으면 다시 성락받아야 되고 추가 설치했죠. 했다면 별도 신고를 각각 성락받아 설치해야 되고 설치했다면 각각 신고해야 한다. 기존 분묘만 소유할 목적이지 분묘 기지권이 미친다 그래서 다른 분묘는 설치할 권능은 없다. 그럼 타인 토지 위에 설치한 분묘를 소유할 목적이다는 말은 조상을 모시겠다는 권리겠죠. 소유에서 따질 개념이 그러면 타인 토지 위에 기지권을 가지고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남의 땅을 쓸 수 있겠는가? 분묘 기지권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남의 땅을 언제까지 쓸 수 있겠는가? 존속기간. 남의 땅을 쓰는 것이면 임대차는 차임이라 하고 지상권은 지료 지급한다 이렇게 하죠. 지료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따지는 게 소유관계입니다. 자, 분묘 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갑 소유 토지 위에 을이 성락받든지 분묘 설치했겠죠. 매장된 요구리 있죠. 그러면 분묘가 터잡고 있는 요 땅을 한자로 써서 터기자를 써서 기지라고 해요. 기지. 그러면 권리가 미치는 범위는 요 분묘가 터잡고 있는 기지까지만 미칠 것인가? 기지 여기까지만 분묘 기지권이 미친다 해버리면 분묘 설치한 자체가 다 끝이잖아요. 여기 다 설치했으니까. 그러면 성묘도 못 가고 제사도 못 지내겠네. 그죠? 그래서 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조상을 모시겠다는 거니까 수호 의미로서 반달 모양으로 이걸 시골에서 월형이라 하고 판례는 사성이랍니다. 사성을 조성하기도 하고 비석도 설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음식 놓을 자리 상석도 깔아야 되겠죠. 절도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런 게 다 기지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판례도 기지권인 권리가 미치는 범위는 봉분이 분묘가 터잡고 있는 기지뿐만 아니고 수호하기 위해서 사성을 만들고 제사를 모신다 봉제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의 공지까지 빈 땅까지 미친다. 이게 판례 내용이에요. 분묘 기지권인 권리가 미치는 범위는 기지에 한한다면 안 돼요. 수호 봉제사에 필요한 공지 빈 땅까지. 여기 공지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판례가 구체적으로 범위는 정한 바가 없어요. 예를 들면 봉분 중심에서 몇 미터 이내까지 미친다 이런 말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판례에서 공지까지 미치는데 분묘 수호 의미로서 만든 사성이 제거 아십니까? 이 모르겠다. 이렇게 툭처럼 이렇게 만든 게 있어요. 시골에서는 반달 모양 월형 이렇게 월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성이 조성되어 있으면 봉분 중에 사성이 조성되어 있으면 사성 부분까지는 기지권이 반드시 미칠 것인가? 사성이 조성되어 있으면 반드시 사성 부분까지 미친다?
사성이 조성되어 있으면 반드시 사성까지 미친다 해버리면 누가 미치는가? 토지 소유자 미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벽돌 공장을 하셨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사성을 만들려고 공장에 있는 벽돌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성을. 이것도 사성이죠. 이게 누가 미쳐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미치겠죠. 그래서 판례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수는 없는데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사성 부분까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은 토지 사용 범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현재 분묘 기지권자하고 분쟁이 있어서 소송이 들어오면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 주겠다 말이지 반드시 사성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거 됐나요? 개별적인 경우에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단해 주겠다 말이지 구체적인 범위는 정한 바가 없다. 어쨌든 공지까지 미친다 그 말이죠. 여기에 다른 분묘를 막 둔다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두고 싶으면 다시 승낙받아 설치해야 한대. 존속 기간은 언제까지 존속할 것인가? 이게 지상권의 유사한 물건이다 그래서 판례 보시면 지상권을 배우시는 민법에서 민법은 타인 토지 위에 설치하는 물건마다 수목을 소유하든지 건축물을 소유할 때 최단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최단 제한이 있지만 최장 제한은 없죠? 그러면 민법에 의하면 기타 공작물 있죠? 타인 토지에 설치한 기타 공작물은 존속기간이 최단 몇 년이요? 기타 공작물이야. 민법에 의하면 지상권 존속기간에서 기타 공작물은 5년이에요. 그러면 이게 분묘는 건축물도 아니고 수목입단도 아니죠. 그럼 기타 공작물이면 민법에 따라서 최단 존속기간이 5년이 적용될 것인가? 토지 소유자 갑을 찾아가서 조상 부모님 몇 주 모시겠다 승낙받았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몇 년이나 모실 건가 물어볼 수 있나 없나요? 있겠죠? 그러면 1년 모시고 아니면 2년 모시고 아니면 3년 모시고 4년 모시고 선산으로 이장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나 없나요? 기지권이야 조성을 모시겠다는 당사자가 약정이 있으면 약정한 대로 존속하는 것이지 반드시 민법상 지상권 존속기간인 5년이 적용될 것은 아니다. 약정을 5년 미만 할 수 있나 없나요? 있고 20년 모시겠다 할 수 있나 없나요? 있죠. 약정한 바가 있으면 약정한 바 따르고 약정이 없다면 토지 소유자가 승낙한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몇 년 모실 건가 이런 물어보는 게 없어요. 아무 말도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취급하는가? 분묘 기지권은 타인 토지 위에 조상을 모시는 권리이기 때문에 분묘가 존속하고 매장된 요건이 있죠. 분묘 기지권자가 계속 수호 봉제사에서 관리가 되고 있으면 판례 내용은 기지권은 존속기간은 기간 제한 없이 존속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러면 장사법에서는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승낙 없이 설치한 것은 장사법 안에서는 보호 안 된다 그랬죠? 승낙 얻어 설치한 것은 장사법이 보호된다면 승낙 얻어 설치한 경우에 장사 등에 관한 법 안에서는 분묘 설치 기간에 제한이 있겠는가? 제한이 있겠나 없겠나요? 있습니다. 판례하고 다른 것이 이런 것 두 가지입니다. 승낙 없이 나오면 판례에 따르면 나오면 시효처도 인정했고 장사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하면 승낙 없이 나오면 권리 주장하지 못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승낙 얻어 설치한 분묘 설치 기간은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원칙 30년 설치하고 4개월 끝나고 4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하면 1회에 하나여 30년을 연장해줘요. 최장 몇 년이요? 60년. 이전에는 15년 설치하고 연장 신청을 15년씩 3번 해서 이렇게 가져가라 했는데 분묘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어쨌든 60년 주는데 번거롭게 와서 자꾸 연장 신청하지 말고 30년 주고 한 번만 더 30년. 최장 기간은 똑같죠? 지금은 30년 설치 기간이 끝나고 몇 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하고 4개월 1회 하나요 30년. 최장 몇 년이요? 60년. 더 이상 추가로 연장은 안 되니까 최종으로 연장받은 기간이 끝나면 이제 시설물 다 철거하고 화장실 옮겨야 되겠죠? 얼마 이내인가? 1년 이내에. 최종으로 연장받은 기간이 끝나면 1년 이내에 매장된 요구는 화장해서 딴 데 보관시설 옮기든지 비서가고 시설물 있죠? 다 철거해야 됩니다. 여기 법이에요. 판례에 따르면 분묘 기지권의 존속기간에서 약정이 없으면 분묘가 존속하고 수호 봉제사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으면 판례에 의하면 기간 제한을 쭉 하지만
장사법이 시행된 2001년도 이후에는 승낙 얻어 설치한 것만 보호되고 승낙 얻어 설치한 분묘 설치 기간은 최장 몇 년이요? 60년 동안 제한받고 그 이후에는 추가 연장이 안 되니까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철거하고 봉안해서 옮겨야 된대.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남의 땅을 쓰게 되는 것이 분묘기지권이면 분묘기지권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인 지료는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 부모님 묘점 모시겠다 승낙 받았죠. 토지 소유자가 1년에 얼마 줄 건가 물어볼 수 있나 없나요? 있죠. 그럼 1년에 농사 지어서 쌀 5가마니 드리겠다 할 수 있나 없나요? 약정한 바가 있으면 약정한 바대로 지급하면 되고 승낙을 모시게 승낙해놓고 토지 소유자가 분묘 기지권자에게 1년에 얼마 줄 건가 라고 한마디도 없어요. 지료 지금 약정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럼 이게 지상권 배우시면 나중에 지상권은 임대차와 다른 것이 뭐예요? 임대차는 차인 지급 약정이 있어야만 성립된 유상계약인데 지상권은 반드시 지료 지급 약정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유상계약 아니니까 지료 지급 약정이 있으면 유상이 되겠지만 지료 지급 약정이 없으면 무상 지료도 가능한 것이 지상권이죠. 그래서 지료 지급 약정이 없으면 지료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무상 지료로 본다. 그래서 판례가 두 번 이상 나왔던 것이 승낙 없이 설치한 경우에 시효취득 인정되죠. 시효취득했다 그러면 승낙을 받지 않았으니까 한마디로 약정했어요. 약정 없이 그냥 권리 취득한 거죠. 시효취득한 경우에 판례는 무상 지료로 본다. 지료 지급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이제 소유관계에서 효력이 미치는 범위하고 존속기간 여기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분묘 기지권도 물권이죠. 물권은 대표적인 권리가 뭐예요? 물권. 채권하고 물권 다른 것이 물권은 내가 그 부동산 위에 물건이 있다라고 어느 누구에게든지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대항력이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대항력이죠. 그러면 항상 대항력을 공부하실 때는 뭘 따져보셔야 되는가? 오늘 임대차 보호법도 나오겠지만 대항한다는 말은 현재 가지고 있는 권리를 어느 누구에든 제3자에게든지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것이 대항력이면 꼭 따져볼 것이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 제3자가 그 부동산상에 지금 주장하는 권리자가 있는지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가 되어 있는지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민법 186조 배우시면 뭐예요? 물권 변동은 뭐? 등기. 등기가 공식 기능 해야 하네요. 등기는 대항력권이니까 하죠. 제3자에게 등기부를 매기해서 공시가 되니까 대항력 준다 그 말입니다. 근데 분묘 기지권은 지상권의 유사한 물건이긴 하지만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이지 민법 안에 있는 권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등기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시가 되어야 제3자에게 대항하겠죠. 그 공시기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봉분. 매장된 유골이 있을 것. 요게 공시기는 하는 거예요. 그럼 평장이 되었다. 암장처럼 매장된 요구는 있지만 공시기능하는 봉분이 없다면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나 없나요? 제3자 인식할 수가 없으니까 평장 암장인 경우에는 매장된 요구는 있지만 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데 앞으로 돌아가시면 쓰려고 봉분만 이렇게 만드는 거 있죠. 매장된 요구는 없죠. 이건 분묘 아닙니다. 여기 이제 분묘 기지권에 관한 판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쭉 푸시려면 어쨌든 뭐 개념이니까 분묘 기지권의 요소가 뭐인지 이걸 꼭 체크하셔야 돼. 타인 토지 위에 승낙 어떤지, 승낙 없이 시효취득하든지, 이전 특약 없든지 이미 설치한 기존 분묘만을 뭐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물건이 이 정도는 개념 정의를 좀 잡아두셔야 돼. 그래 이렇게 풀어나갈 때는 수월하다고 말이죠. 자 거기 교재 보시면 교재가 343페이지 분묘 기지권 있죠? 기지권의 이의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 공부하실 때는 분묘 기지권은 판례가 판례 동그라미 인정한 관습법상 지상권의 유사한 뭐? 물권 동그라미 물권으로서 타인 동그라미 타인 토지에 분묘 설치한 자 그 분묘 밑줄 그 분묘다 이미 설치해서 안 했어요? 설치했죠? 그 분묘 기존 분묘를 이미 설치한 기존 분묘를 뭐 하기 위하여
소유 동그라미 하기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 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기지에 대하여 타인 토지 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특수지상권이다. 지상권이 유사한 물건이다. 개념 정의가 뭐예요? 물건이다. 타인 소유 토지다. 소유 목적이다. 그런 게 기지권에 기존에 설치한 분묘를 소유할 목적이다. 그 정도가 개념 요소이고 성립 요건은 밑에 3번 있나요? 3번 3번에 1번 승낙 얻어 밑줄 토지 소유에 승낙 얻으면 당연히 기지권 취득하겠죠. 성립 취득하고 2번 승낙 없이 밑줄 승낙 없이 무단으로 두게 되면 원칙 주면 안 되는데 몇 년이나 20년간 평원 공연하게 기지를 점유했다면 점유 동그라미 소유서로 추정한다. 점유 첫째 줄 뒤에 점유 뒤에 소유사 추정 X 소유사 없습니다. 타인 소유 토지를 전제로 점유하는 것이 기지권이기 때문에 소유서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니까 20년간 점유 시효 취득 요건을 갖췄지만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기지권을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체크하시고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분묘 기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유보한다는 말은 내 땅을 내 임야를 니한테 파는데 조상 몇 터만큼은 내가 소유권 계속 가질 것이다. 터만큼은 내가 소유권을 계속 가지겠다. 유보하거나 그러면 요만큼은 소유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아니면 뒤에 실물수필한 게 뭐예요? 이전 특약 없이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만 처분되었다. 토지 소유권은 어디 매수인이 넘어갔겠지만 매수인 소유 임야상에 매도인 소유 분묘가 남아있죠. 그때도 줍니다. 이전 특약 없는 경우 권리 성립되지 않는다 하면 안 돼요. 이전 특약 없더라도 조상을 모시겠다는 관습상 권리이기 때문에 인정한다. 그래서 위에 양가로 2번의 성립 요건에서 둘째 줄 외부에서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말 있나요? 인식할 수 있어야 공시가 되어 있어야 기지권을 주장한다면 셋째 줄에 평장이나 암장은 기지권 취득할 수 없죠. 장래 묘수인 가묘 예장 미리 예자 가묘나 평장 암장은 기지권 없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밑에 기지권의 효력이 있나요? 1번에 이전에 시험은 나왔는데 그건 나중에 보시고 그 밑에 시간적 효력이 있죠. 첫째 줄 존속기간 밑줄 존속기간은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밑줄 민법의 지상권 넷째 줄에 민법의 기타 공작물 최단 존속기간 몇 년? 5년에 따를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니고 첫째 줄 민법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뭐요? 따라서 민법의 지상권 존속기간에 5년이나 보아야 할 것은 아니고 첫째 줄 뒤에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한 바대로 둘째 줄 뒤에 그러한 사정이 없다 약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 기지권자가 분묘 수호 봉사를 제사를 계속 모시고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 기지권도 존속한다. 기간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기간 제한이 없다. 그죠? 약정이 없으면 분묘가 존속하고 수호 봉제사 되고 있으면 기간 제한 없이 존속한다. 이게 판례 내용입니다. 밑에 3번의 장소적 효력이다는 말은 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겠는가? 분묘 기지권 밑줄 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가 설치된 기지는 아시겠죠? 뿐만 아니고 분묘, 보호, 봉사, 제사를 모신다 하는데 필요한 주의, 빈 땅까지 미친다. 빈 땅, 공지죠. 그래서 분묘 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그래서 뒤에 밑줄 당연히 분묘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사성 부분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개별적인 사안이 소송이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판단해 주겠다 말이지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그래서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밑에
뭐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지만 핵심 표현이 첫째 줄에 분묘 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라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 설치할 권능은 있다 없다? 이상할 권능도 원칙은 없어요. 기지권이 미친다 그래서 빈 땅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막 이상을 그 범위 내에서 이상을 한다든지 새로운 분묘 설치할 권능은 없다. 거기가 한계. 그 뒤에는 풀어놓은 것이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분묘가 설치되고 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을 합장을 위해서 쌍본 형태나 단본 형태로 설치할 권능이 있다. 허용되지 않는. 어쨌든 기지권은 이미 설치한 것만 소유할 목적이 있지 권리가 미친다 그래서 마음대로 이상을 한다든지 다른 범위로 설치할 권능은 없다. 치료 지급은 기억의 치료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된다 나와 있죠. 판례는 분묘 기지권을 뭐한 경우 시효 취득한 경우 치료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 기타는 이제 판례가 나왔던 것인데 기억해 보세요. 분묘가 멸실되었다 밑줄. 봉분이 없어졌어요. 봉분이 깨져버리면 일단 공시가 깨졌죠. 시험에 두 번 이상 나왔기 때문에 분묘가 멸실되면 봉분이 없다고 공시기는 깨졌죠. 무조건 기지권이 소멸된다 하면 안 돼요. 뒤 사정이 중요해요.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복구가 가능한 정도의 멸실이면 원상복구 되겠죠. 권리는 존속합니다.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도 유골이 존재한다 밑줄 원상 회복이 가능하다 나면 권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존속한다. 방금 전에 보셨던 것이 리언 타인 동그라미 타인 토지의 분묘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점유 성질상 소유사로 추정된다. 타인 토지를 전제로 점유하는 것이 기지권이기 때문에 소유사로 추정되지 않는다. 됐죠? 그 정도 하시고 최근에 나왔던 게 디귿 아닙니까? 민법입니다. 지상권 소멸 사유를 민법에서 배우시면 지상권자가 타인 토지 위에 가지는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토지 소유자 지상권 설정자에게 내 권리 포기할게 라고 의사표시 있으면 지상권이 소멸되죠. 똑같아요. 지상권에 유사한 분묘 기지권도 토지 소유자에 가서 내가 네 땅에 가지는 권리 내 포기할게 라고 의사표시 있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지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두 번 나왔어요. 그게 민법입니다. 그 민법이 조금 돼 있으시면 이런 판례는 쉬운 내용이죠. 그 정도 하시고 옆에 장사법 있나요? 장사 등에 관한 법은 일단 판례하고 다른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승낙 없이 설치해도 판례에서는 2001년도 장사법 시행되기 전 판례에서는 시효취득을 인정해서 권리를 주었다고 분묘 기지권에 시효취득을 인정해서 권리를 주었는데 장사법은 승낙 없이 나오면 권리 주장이 못한 그 차이점하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도 약정이 없으면 분묘가 존속하고 수호 봉제사 되고 있으면 판례에서는 기간 제한이 없다 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에서는 최장 몇 년 60년까지만 추가 연장은 안 됩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오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분묘 기지권이 민법에서야 장사법 같은 내용이 제일 안 나오고 판례 내용만 나오면 우리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현재 현장에서 중개업을 배우시는 게 공인중개사 법령이기 때문에 장사법 내용이 더 잘 나와요. 장사 등에 관한 법은 일단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묘지하고 자연장지는 구분해서 보셔야 돼. 묘지는 제가 죽으면 관에 넣어서 땅에 묻는 거죠. 그게 묘지죠. 불쌍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죽을 때 안 됐어요. 자연장지는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죠. 유골을 과하게 넣어가지고 화단 밑에 묻거나 나무 밑에 묻으면 수목장, 그게 자연장이에요. 오염우려는 뭐가 더 오염우려가 없어요? 자연장, 이게 오염우려는 적겠죠. 사람을 그냥 묻는 거하고, 그죠? 공부를 처음 하시는데 요 수업을 처음 듣는 사람이 옛날에 10몇 년 전에 수업 듣다 나갔어요. 내가 할 공부가 아니다. 장례업도 아니고 이걸 하니까 뭐
묘지도 그리고 장례 뭐 하고 사람이 죽어가지고 몇 년 하니까 요 수업을 처음 듣는 사람은 옛날에 수업 듣다가 그것도 밤에 청강으로 왔다가 집에 갔어요. 오늘 전 비 오는 날 괜찮지 않아요? 이거 수업이 괜찮아요. 밤이 오늘 야간 수업은 괜찮아요. 뭐 비가 오면 괜찮아요. 그래서 자연장지하고 묘지를 구분하시는데 네 가지로 나눠서 정리하셔야 돼요. 개인 묘지, 개인 자연장지, 가족 묘지, 가족 자연장지, 총중 문중 묘지 자연장지, 법인 묘지, 법인 자연. 공업 묘지 있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절차상으로 면적도 나오지만 절차상으로 일단 두 가지는 같아요. 개인 묘지, 개인 자연장지는 설치한 후에 조성을 마친 후에 사후에 30일 이내 시장 등에 신고하면 돼요. 사후 30일 신고. 법인도 묘지든지 자연장지든지 이건 법인 묘지 설치 관리하고자 자연장지 조성하고자 할 때 사전에 허가 받아야 한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인하고 법인은 똑같아요. 여기는 사후 신고이고 사전 허가이고 이 두 가지만 비교하시면 돼. 결론은 묘지는 개인 묘지만 사후에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가족, 종중, 법인 묘지는 똑같이 사전에 허가 받으면 돼요. 그 묘지는 개인만 사후 신고이고 나머지는 다 사전 허가이다. 여기 이제 최근에 개정된 것이 요거이고 그 이전에 개정돼서 바로 시험 나왔던 게 종중, 문중 자연장지입니다. 종중, 문중 자연장지도 이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법인 자연장지처럼 사전 허가였는데 가족 자연장지는 개인하고 같이 해서 사후 신고였는데 이제 공통이 됐어요. 사전 신고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나오면 이게 이제 나오거나 이게 나오겠죠. 개정법이니까. 그러면 개인하고 법인은 사후이고 사전 똑같다 보시고 가족 묘지를 묻고 종중 묘지를 물으면 사전 허가로 가셔야 되고 가족 자연장지나 종중 자연장지는 뭐로요? 사전인데 뭐로? 여기는 허가만 되고 신고. 요거부터 먼저 구분하셔야 되고 그렇게 어렵게 보이진 않는데요. 요거부터 구분해서 보셔야 돼. 장사법은 차이점만 몇 개 보시면 되니까 그게 장사 등에 관한 법에서 2001년도 1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있죠? 시험에 작년 시험 이거 나온 거 아니야. 장사법 시행 후에는 장사법이 시행된 후에는 분묘 기지권의 근거가 상실되었다. 기지권 인정 안 되는 거요? 종전에 인정됐던 분묘 기지권은 장사법 시행 후에는 인정이 안 되는 거요? 어떡하노 이거는? 그럼 설정 이거 어떡하노? 장사법 시행 전에 존속되고 있는 기지권은 그대로 존속돼야 되겠죠. 2001년도 장사법 이후에는 이런 판례가 없다는 겁니다. 시효취득 판례가 없다는 것이지. 종전에 인정되었던 존속되었던 기지권은 계속 존속돼야 됩니다.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틀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2001년도 1월 13일 이후 이제 중개하시다 보면 지금 분묘 설치한 날짜 보시고 장사법이 시행된 이후에 20년 주장하면 시효취득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2001년도 1월 13일 장사법 시행 전 인정되었던 시효취득한 분묘 기지권이 있겠나 없겠나요? 이거 존속되는 거예요. 계속 권리가 있는 것은 계속 존속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용어 정의는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이 묘지하고 밑에 자연장지를 한번 읽어두시고 좀 이따가 보시면 가족 묘지 그 개념이 한번 나왔어요. 가족 묘지. 개인 묘지는 제가 죽어서 먼저 매장이 되고 개인 묘지는 뒤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를 같은 구에 묻는 여기에 개인 묘지. 가족 묘지는 민법상 친족 관계 있는 거 범위가 좀 커지겠죠. 개인 묘지는 배우자였던 사람을 같은 구에 묻는 게 개인 묘지예요. 개인 묘지. 가족은 민법상 친족 관계 있는 사람을 같은 구역에 매장하는 게 가족 묘지. 개념은 지금 공부하시려면 위에 묘지하고 밑에 자연장지는 조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하단에
3번에 공설묘지 등의 설치 의무 있죠. 시험에 1, 2번 같은 것은 시험에 안 나오고 넘겨보시면 4번부터 매장 및 화장 등의 신고 있죠. 사전 신고 보시니까 1번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 2번 개장은 시험 법 조문이 나오는데 니은은 화장까지는 시험 나온 적 없어요. 너무 넓히지 마시고 니은도 개장을 하려는. 개장은 뭐예요? 개장. 열어서 딴 데 옮기겠다 것이 개장이요. 옮겨서 화장하거나 딴 데 옮기는 개장에 열개자입니다. 시체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 신고했는데 개장하려면 뭐 한다고요? 신고 대상인데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 시험에 2번 사후 신고 밑줄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며칠 30일 뒤에 신고해야 한다 밑줄 하시고 기억 니은 묶으시면 되겠네. 매장하고 개인 묘지하고 비거세 개인 자연장지 있죠. 그건 다 사후에 신고만 합니다. 며칠요? 30일. 디귿의 개인 자연장지도 조성을 마친 후 며칠? 30일. 그 매장 포함해서 개인 묘지든지 개인 자연장지는 다 뭐한다? 사후에 신고한다. 5번에 묘지 등의 설치 허가 보시니까 이제 묘지는 개인 묘지는 빼고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묘지, 법인 묘지를 설치 관리하고자 한다. 묘지는 개인 묘지 빼고 다 사전 허가다 그랬죠. 설치 관리하려는 자 밑줄. 하려는 한때가 아니고 사전에 허가 받아야 한다. 밑줄 하시고. 똑같이 2번 자연장지 중에서 사전 허가가 한 게 있죠. 법인 자연장지 또 사전 허가 대상. 됐어요? 그럼 밑에다가 뭘 적으시면 되겠어요? 가족 및 종중 자연장지, 가족 자연장지, 종중 자연장지는 땡땡 사전인데 뭐라고요? 신고. 그렇게 비교해 두시면 되고. 그 옆에 페이지 상단에 용어 정의가 되어 있죠. 가족 묘지는 민법에 따라 친족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가 가족 묘지. 그 정도 하면 나온 적 있어요. 법인 묘지는 불특정 다수인 공업 묘지 생각하시면 되고. 박스 밑에 6번의 묘지 설치 제한 지역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몇 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밑에 가시면 4번 있나요? 4번. 접도구역 그런 말 있나요? 하천구역 있죠. 접도구역은 도로 확장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아니요? 거기는 묘지 둘 수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하천구역은 청개구리죠. 그죠? 기역에 주상공업정리에 둘 수 있겠나요? 없겠나요? 아파트 단지 중간에 있다 생각해봐야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4번의 둘째 줄 뒤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당연히 안 되겠죠. 어쨌든 시험에는 구체 출제된 적이 없는데 어쨌든 그 정도는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7번이 잘 나와요. 분묘 점유 면적 있죠.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뭐는 빠졌어요? 개인묘지는 좀 이따 보시면 30으로 끝나는 거예요.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안에 일기 밑줄 및 당의 분묘의 상석이나 비석 등의 시설물 설치 구역 면적은 얼마? 자, 개인묘지는 제가 죽으면 배우자하고 같은 구역에 묻는 게 이게 개인묘지예요. 요 면적이 이제 개인묘지는 30으로 끝이야. 그러면 가족묘지나 종중문중 법인묘지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여러 길을 설치하겠죠. 요게 전체가 좀 보시면 가족은 100제곱 이하, 종중은 1000제곱 이하, 법인은 10만 이상 되어 있는데 요 일기 단위 면적을 정하는 것은 개인 묘지는 빼고 어디부터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총 면적은 100 이하, 1000 있는데 요 안에 있는 여러 기 두는 것 중에서 일기 단위 면적을 정하겠다는 거야. 뭐는 빼고 개인은 빼고 가족 묘지부터 종중 문중 법인 묘지 안에 일기 상석 엄청 놀자리 상석하고 비석물 설치 구역 면적은 일기는 원칙 얼마? 10 합장이면 얼마? 그 할아버지 10 합장이면 15 할머니하고
부모님 묘도 있겠죠. 10 합장이면 얼마? 15. 이걸 합쳐가지고 전체가 좀 이따 보시면 가족 묘지는 100 이하예요. 총 면적은 100 이하인데 1000인데 일기 면적을 정하는 것은 다시 뭐 빼고? 개인 묘지 빼고 일기 면적은 10 합장이면 얼마? 15. 그렇게요. 그 다음에 개인 묘지는 얼마다? 30 초과할 수 없다. 30 이하. 가족 묘지는 얼마요? 100 이하. 종중문중은 1000 이하. 법인 묘지는 얼마? 10만. 밑에 개인 자연 장지 있나요? 범위가 들쑥날쑥하잖아요. 보세요. 첫째 줄에 이번에 개인 묘지는 30 초과하지 못한다. 30 이하죠. 개인 자연 장지는 또 단위가 30 미만이잖아요. 그죠? 같이 30을 초과하지 못한다면 좋은데 개인 묘지는 30 초과하지 못하니까 30 이하. 개인 자연 장지는 30도 뭐예요? 미만. 가족 자연 장지 얼마요? 100 미만. 종중 문중은 또 미만이 아니고 2000 이하. 셋째 줄 그때 법인 자연 장지는 5만 이상. 그거 나중에 프린트물 가지고 정리 좀 하셔야 되고 넘기시고 8번에 분묘 설치 기간은 판례하고 다른 내용이니까 체크하셔야 돼요. 분묘 설치 기간은 원칙은 몇 년으로 한다? 30년. 2번 연장 신청 넣겠죠? 둘째 줄 설치 기간에 연장 신청하는 경우 1회 하나여 몇 년이요? 30년. 4번 설치 기간이 끝났다. 최장 몇 년 모셨어요? 60년 모셨다면 분묘 연고자는 끝난 날부터 얼마? 1년. 해당 분묘 설치된 시설물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봉안시설은 옛날에 납골당 했는데 봉안시설 납골당 아시죠?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9번이 판례하고 다른 것 타인 토지 등에 설치한 분묘 처리에서 첫째 줄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연고자는 다음에 분묘에 대하여 시장 등에 허가받아 개장할 수 있다. 개장이 뭐였어요? 열어서 딴 데 옮기겠다. 그것이 개장이죠. 어떤 분묘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개장할 수 있겠는가? 기억에 토지 소유자 뭐요? 성락 없이 밑줄. 설치한 분묘는 개장할 수 있단 말이고 니은에 이미 묘지 설치한 사람이 있고 연고자 있는데 그 사람이 뭐 없이? 성락 없이 설치한 분묘도 개장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체크하시고 분묘 연고자 및 성락 없이 다른 사람의 토지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가장 핵심 단어가 성락 없이 분묘 두었다. 성락 없이 자연장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 등에게 권리 주장한다 못한다? 성락 없이 나면 끝에 권리 주장할 수 없다. 판례에서는 성락 없이 설치해도 20년간 점유했다면 권리를 주었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사법안에서는 성락 없이 나오면 권리 주장할 수 없다. 그 정도 하시면 돼요. 기지권 그 정도 하시면 돼. 장사법은 암기상이 좀 있는데 어쨌든 요거 개념 요소는 꼭 체크하시고 타인 토지 위에 분묘 설치한 기존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물건이다. 그 정도는 개념 잡고 계시고 그 다음 장사법은 주로 묻는 게 묘지를 묻고 있는가 자연장지 묻고 있는가 절차상의 내용을 잘 묻고 면적하고 판례하고 다른 것 성락 없이 시작하면 장사법에서는 권리 주장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설치기간 제한받는 것은 성락 얻어 설치한 분묘는 장사법에서 보호되는데 원칙 몇 년 설치하고요? 30년. 연장 신청하면 1회 하나요? 30년. 최장 60년 다 끝났죠? 끝난 다음에는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철거하고 봉안해야 돼. 그 정도 확인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351페이지 농지법상 거래 규제사항이 있죠. 박스 밑에 2번 농지 소유 상한제 그런 말 있나요? 3번 체크하시고 주말 체험용농 밑줄하시고 그 다음에 3번 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있나요? 옆에다가 농지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농지 동그라미 하시고 전세권 설정 X요. 임대차 계약은 농업 경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임대차는 가능하지만
전세권 안 된다 이게. 넘기시면 353페이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있죠? 그거 밑줄하시고. 몇 시입니까? 5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